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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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가 반가. 수요일에 온다 했죠? 재밌어서 하는 거니까 자주 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가 않네. 자, 일단은 오늘 시작하기 앞서서 메모장을 킵시다. 메모장을 켜고 시작하기 앞서서 일단은 간단하게 정리했어요. 하기 전에 저 혼자서 이것저것 뭐 추가로 이제 쓰다가 그냥 차라리 그냥 말하면서 하는 게 나은 것 같아갖고 말하면서 하려고요. 말하면서 해봅시다. 일단은 저번 영상이 나갔죠? 처음에 저번 주에 금요일인가? 첫 영상이 나갔는데 일단은 많이 봐줘서 좋아요. 너무 좋아요. 댓글도 많이 달렸고 몇 명이나 봤지? 몇 히트 수지 이게? 309? 이 정도면 뭐 그래 만족한다. 댓글도 많이 달렸는데 물론 제가 쓴 댓글이 반이긴 하지만 댓글은 정말 감사합니다. 관심은 정말 좋아요. 그런데 약간 보다가 좀 생각이 나서 몇 가지 얘기해 드릴라 해요. 일단은 여기 써놨지만 좀 많이 다들 화가 나 있죠, 게임에. 미안하네요. 제가 만든 게임도 아닌데 괜히 안 좋은 기억만 부른 것 같아서 그렇긴 하네. 근데 이제 영상 목적 자체가 이거 첫 영상 만들기 전에 그 막 시작하기 앞서라는 거 만들었잖아요. 그거를 안 보셨었나 그런 거 같은데 제가 이 목적 자체가 이 게임이 망게임인지 그걸 판단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고 싶은 사람 망게임이라고 해봐 하고 이런 게 의미가 없어, 지금. 다른 게임 하는 게 낫지, 그럴 거면 진짜. 왜 굳이 힘들게 이런 거 합니까? 망게임이네 보내도. 이거는 망게임이고 말고를 얘기하려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런 자리는 길바길 가서 하는 게 좀 더 나아요. 이거는 그냥 배틀페이지 내에 있는 사람들끼리 잘해보려고, 잘해보고 싶어서 제가 이런 거예요. 잘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얘기를 잘 안 하고, 못하는 사람인 저라도, 이렇게 대화의 장을 뚫어서 다 같이 잘하고 싶은 마음에 만든 거지. 이게 막 뭐 이래서 아쉽고 뭐 레벨 공산주의라서 아쉽고 이런 거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저번에 제가 그런 거 얘기를 좀 문을 띄었어요. 그냥 내가 이런 이 게임은 이런 거 같은 게임이네 하고 이제 그냥 시작하려고 한 건데 약간 게임 이야기가 그쪽으로 다 치우친 것 같아서 목적이 그게 아님을 미리 예해 드립니다. 이 영상 목적은 남은 사람들끼리 얼마나 더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공유해보는 자리를 만들려 했던 거지. 막 이 게임은 망 게임이야라고 다 한정 지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오케이?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 그런 얘기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 솔직히 좀 불편한 것도 있고 계속 보면은 그런 거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 만들 내가 이거 왜 해? 나 그냥 딴 게임 하지 나도 그럴 거였어. 난 이 게임 재밌게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그냥 망게임 얘기하실 거면은 그냥 다른 데 가서 얘기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 이것만 이번에만 얘기할게. 이거는 다음부터 이런 얘기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도 제 입에서 그냥 즐겁게 게임하자고 하는 건데 왜 굳이 여기 와서 근데 여기까지 와서 그래. 그냥 화난 건 많이 알겠지만은 그런 화 접고 여기서는 이 게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 이런 것만 대해서 얘기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 생각난 건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운영 한타에 대해서 좀 많은 분들 아니 몇몇 분들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뭐좀 납득할 수 있는 이야기도 있었고 이래야겠다고 생각하게 되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느낀 게 좀 많았어요. 그래서 원래는 두 번째 영상에서 조금 캐릭터별로, 캐릭터를 그 포지션별로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이런 거 해야 되고, 이런 거 좀 얘기를 크게 풀라 했는데, 좀 생각을 바꿔야겠더라고요, 저도. 더 중요한 게 있었던 것 같았어요. 또 우리가 얘기해야 될. 바로 한타와 운영. 이거를 원래 마지막에 이제 맵별 이제 운영이랑 기본 운영 나눠서 두 개나 세 개치로 나눠서 그거를 얘기할라 했는데 이거를 먼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먼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그거부터 하고 갑시다. 이번 영상에서. 좀 길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너무 어려운 건데 그래도 이게 좀 더 이야기가 나와 있어야지 될 것 같아서 기본적인 것만 얘기할게요. 뭐 깊게 얘기하면 너무 힘들어서 이런 거는 자 해봅시다. 일단은 한타랑 운영이 완전 좀 다른 얘기죠. 어떻게 보면 운영은 어느 정도 싸움을 최소화하고 이득을 보려는 거고 한타는 싸워서 이득을 보려고 하는 거죠. 히오스는 근데 뭐가 더 중요할까요? 운영과 한타. 어떤 분이 댓글로 계속 얘기했어요. 히오스는 운영 게임이다. 운영만 잘하면은 한타 안 해도 이기고 잘하는 쪽은 절대 못하는 쪽한테 질 수가 없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셨는데 어느 정도 맞는 얘기긴 해요. 근데 제 생각에 그 단계까지 가려면은 서로의 티어 차이가 엄청 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게임 이해도나 이런 게 아예 좀 완전 달라야 돼. 기본적으로. 근데 적어도 여태까지 게임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아닌데 한 절반 가량은 그 운영법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이거를 막 정확히 막 서술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계속 게임을 하다 보니까 살짝 몸에 배어 있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운영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언급한다 해도 그 운영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한타에서 나오는 변수로 운영을 얼마든지 뒤집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두 개가 절대적이고 독립적인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걸. 이어져 있고 어떤 것도 치우쳐져 있지 않은 단계예요. 그러니까 뭐 운영이 더 중요하다, 한타가 더 중요하다 이런 게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운영으로만 이길 수 있다는 거는 제 생각에는 한타로만도 이길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조업 짜서 그냥 박살낼 수도 있어. 그냥 그 정도 티어 차이면 생각 차임. 왜냐면은 아예 안 싸우고 이길 수도 있긴 한데 그 단계까지 오른 사람이 그 티어 있을 낮은 티어에도 있을 것 같진 않거든요. 저. 상대는 잘한 거야. 그런 사람 만났으면 차라리 고마워해야지. 왜 졌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건 진짜.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파멸의 탑인데 상대가 막 그 이제 해설이랑 전프였던 분들이 이제 파티 짜서 팀리그를 하는데 어떤 사람 인벤에 저격글이 올라왔어요. 왜 얘들은 능욕을 하냐 우리를 막 이런 식으로 얘기가 왔어요. 파멸의 탑인데 상대가 바텀만 먹고 계속 호박만 굴리고 자기들이 안 싸워준대. 능욕한데 근데 알 사람 알겠지만 파멸의 탑은 그런 게임이에요. 그런 맵이야. 아니 바텀 먹고 호박 넣는 게임이야. 거기는 재단도 재단인데 계속 호박 먹어서 밀어 넣어줘야 돼. 근데 그런 거 아예 인지가 안 된 사람은 그 사람 그냥 아주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게임이 이해도가 낮은 사람이야. 이 게임에 대한.
근데 그 정도 실력 차이가 나야지 이게 운영으로 그냥 안 싸워서 이기는 거지. 그 정도 실력이 없으면은 싸워야 돼 결국. 빈틈이 있어서 운영에. 빈틈은 생길 수밖에 없어. 왜냐면 한 그 사람이 완벽하지가 않아. 사람은 기계가 아니야. 절대 기가 아니에요. 뭔가 실수를 해. 뭔가 잘못을 생각하고 문제는 그거야. 한타에서 잘못 생각하는 거랑 운영에서 잘못 생각하는 거여서 한타에서 잘못 생각하는 거는 내가 어떤 걸 못했고 여기 있었으면 안 됐고 포지션도 이랬으면 안 됐고 스킬도 이때 분배했어야 됐고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데 운영은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를 수 있어 그냥 순수하게 아 여기서 이랬어야 했는데라고 그냥 결론 짓는 경우가 많아 조금 이게 조금 무서운 것 같아요. 난 운영을 내가 조금이라도 할 줄 안다고 생각하면은 사람이 나는 운영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느껴서 막 내가 하는 게 맞고 이렇게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게 돼요. 좀 위험한 것 같아요. 그게. 맞으면은 멋진 명장이 되는 건데 틀리면 독불장군이에요. 그냥 그거는 진짜 무서운 얘기야. 운영은 서로 맞춰가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제 생각에는 이거 그 막 제가 약간 독단적으로 혼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뭐 자체 생각이고 얼마든지 반론 가능해요. 너무 막 제가 제가 이렇게 성격이 좋지가 않은 것 같네요. 막 좋게 부드럽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게 되게 죄송스럽고요. 그런 거 좀 있으면은 바로바로 얘기해 주세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싸우긴 싸워야 돼. 애지간하면 막 돌려서 이긴다는 게 쉬운 게 아니야. 서로의 어느 정도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운영에서는 음, 운영에서 얻는 이득은 한타로 이어지고 한타에서 얻는 이득은 운영으로 이어지게 돼요. 선공권이라는 게 있는데 AOS에서는 기본적인 요소 선공권 이게 뭐냐면은 그 먼저 장악하고 먼저 딴 쪽에서 뭔가 시도를 할 수 있어요. 시야나 싸움에서 유리함을 알면 먼저 시도할 수 있음 하는 기회.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운영은 기본적으로 그런 성공권 싸움이라 생각해요. 운영을 잘하면 계속 공격권을 계속 가질 수도 있어. 운 좋으면 진짜. 아 이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막 캠프도 먹고 상대 캠프도 부수고 그래서 막 쌍투사 굴려서 박살 나고 탑라인 박살 나고 막 우리 사원도 울리고 다 할 수 있는데 이게 이게 좀 그 운영이 절대적이지가 않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 중 하나인데 어떤 것들은 자원을 써야 돼요. 뭔가 취하려면은 최소한의 자원을 써야 되는데 그 자원을 쓰는 과정에서 자원이 유한하지 않잖아요. 시간이 있어 자원에는 다시 사용해야 돼. 근데 그 다시 만약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궁극기 타이밍 제일 대표적으로 궁극기 타이밍이야. 우리가 궁극기 타이밍에 궁극기 다 쏟아부어서 이득을 얻었어. 그럼 상대는 궁극기가 몇 남아있다면은 상대는 다시 공격권이 있는 거야 상대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 레벨 10을 찍어서 선공 싸움을 걸어요. 그래서 이득을 봤어. 그럼 우리 궁극기 다 썼잖아. 근데 상대가 그 다음에 10레벨 찍잖아요. 그럼 상대가 다시 이득 볼 수도 있어요. 그 상태에서. 그걸 계산하고 뭔가 다른 걸 해야 돼. 좀 안전하게 하려면 다시 싸울 수도 있어요. 물론. 근데 그게 확률은 높진 않죠. 운영은 언제나 가장 이기기 쉬운 쪽을 생각해야 돼요. 가장 얼만큼 리스크를 줄이고
이건 왜 하는 거야? 얼만큼 리스크를 줄이고 얼만큼의 변수를 차단하려고 하냐. 조금 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아니 운영도 변수가 있다며 하는데 기본적으로 변수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운영이 그냥 약간 막으려고 하는 거지. 이거 하지 말게끔. 근데 뭐 말했지만 다른 변수는 많아요. 변수라는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진짜.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이 아까도 말했지만 욕망에 충돌한다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 부시엔 뭐가 있을까? 운영적으로 보면은 안 따여있는 시야는 가면 안 돼요. 적어도 메인 탱커가 가기 전까지 가면 안 돼요. 그거를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이거는. 근데 저 부시에 뭐가 있을까? 너무 궁금한데 딱 갔는데 상대 다 모여있고 노림수에 걸렸다. 공명의 함정이다. 끽. 쟤 죽었다. 큰일 났네. 꼬였어 운영이. 아니 너 왜 거기 들어갔어? 너 때문에 다 망했잖아. 아유 미안해. 끝이야. 어쩔 수가 없어. 이런 건. 아니면 뭐 저건 뭐지? 꾸물꾸물 거리는 게 내가 싫어하는 노바인데 저거나 잡으러 가볼까? 야 글로 가면 안 돼! 하고 이제 끽! 혹은 여기가 맞는 것 같은데 하고 막 갔다가 뭐 시간 버리는 거. 이건 뭐 약간 지능이래. 약간 생각의 차이긴 한데 아무튼 변수가 좀 많아요. 운영도.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런 거 다 어떻게든 별의별 상황을 막으려고 운영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리스크 최소한을 만들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래서 운영은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운영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다시 말해요. 일단은 푸시예요. 근데 푸시에도 몇 가지 세분화된 게 있어요. 일단 푸시할 이유는 성공을 먹어서 우리가 먼저 뭐 하려고. 운영에서 제일 중요한 것. 우리가 먼저 하는 거. 먼저 하게끔. 혹은 반반이라도 가려고. 상대보다 늦으면은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 어떻게든 뭔가 먼저 최소한 동시에 출발이라도 하려고 하는 게 운영의 첫걸음이죠. 그걸 만드는 게 일단은 갱과 캠프 그리고 더 미는 작업 푸시에서가 있는데 이거 좀 말하고 싶었어요. 초반 미드 모여 한타를 왜 하냐면은 재밌어서 한다도 있어요. 물론 그리고 빠데의 대부분은 재밌어서 해. 근데 투르신에서도 이걸 하잖아요. 왜 미드 모여 한타 하지 쟤네는? 쟤네도 재밌어서 하나? 아니에요. 미드를 먼저 밀 수 있어요. 오케이? 그쵸? 저거 우리 거기서 한타 이긴 애들이 꼭 먼저 밀고 뭐 하려고 하잖아요. 그거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시야탑도 감시탑도 어느 정도 비슷한 맥락이야. 그 시야를 따놓으면은 우리가 뭔가 할 수 있어. 먼저.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조금 성공권보다는 반반권을 갖고 싶다면은 굳이 그걸 안 해도 되긴 해요. 다만 그랬을 경우에 페널티는 있죠. 뭐 우리 안문이 나갈 수도 있고 재수 진짜 심하면은. 혹은 이제 우리가 있는 솔레이너가 위험에 노출되죠. 훨씬. 그런 점이 있다는 걸 알고 초반 미드 모양타 왜 하는지 약간 얘기하고 싶었고. 자, 푸시를 했을 경우 얻는 세 가지. 이런 거에 이런 게 있어요. 캠프 먼저. 자, 갱은 일단은 성공하면 영웅 경험치가 무조건 있죠. 성공했을 경우 가정하면. 그리고 거기 갔던 라인의 주도권을 다시 가져올 수 있어요. 그리고 계속 상대를 흔드는 작업이기 때문에 계속 한 명씩 비게 해서
지속적이고 점진적으로 빈틈을 만들어요. 그래서 계속 상대가 선공권이 없고 계속 상대가 끌려다니게끔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자 여기도 써놨지만 히오스란 게임이 만약 우리가 좀 더 유리한 상황인 것 같아요. 하지만 거기서 뭔가 더 해보겠다고 앞으로 나아가는 순간 질 확률이 생겨버리고 좀 더 높게 측정이 되고 그리고 지면은 역전 바로 역전 당할 수 있어요. 이거 얘기해주신 분도 있는데 히오스가 막 그래서 마지막 한타가 중요하다 뭐 수련의 게임이다 하는데 그거는 좀 다른 얘기예요. 그거는 욕심을 부리면 안 되는 거야 처음부터 그 정도까지. 그리고 상대도 그만큼 뭔가를 했어. 그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물론 아예 없다는 건 아니고 뭐 갑자기 한 번에 끝나는 경우도 있어 진짜. 진짜 그러면 되게 억울해. 근데 그게 많아야 그런 상황 진짜 많아야 한 20판에 한 번 나올까 말까고 기본적으로 한 번에 한 마지막부터 져서 역전당해서 졌어요라고 하는 이야기는 제 생각에는 상대도 그거 전에 뭔가 쌓아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롤도 똑같아요. 발언 먹은 놈이 꼭 이겨요. 발언 넣은 놈이 대부분 마지막에 이겨. 발언 한타에서 이긴 사람들이. 아닌 것 같죠? 뭐 다른 게임은 아닌 것 같아요. 마지막 한타 그래서 그 마지막 한타라는 게 사실 말도 안 돼. 졌으니까 마지막 한타 되는 거지 이렇게. 이겼으니까 마지막 한타. 조금 더 침착하고 생각의 전환을 계속 바꿔줬으면 좋겠어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쓰레기 게임인 건 맞습니다. 경험치 그런 거 어떻게 보면 경험치 패치 때문에 역전 자꾸 뭐 이겨도 이긴 것 같지가 않고 저도 진 것 같지가 않은 경험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집중을 해야 한다. 나태하면 지는 게임이에요. 계속 생각하고 돌아다니고 굴려야 돼요. 이기고 싶으면 굴려야 돼. 그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잘하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진짜 제 생각에 계속 굴려야 돼. 그리고 우리 팀이 안 받아줘서 뭐 못 굴렸다 이런 얘기가 분명히 나오겠지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이건 그래도 저는 내가 잘하면은 이길 수 있는 게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끝까지 해봐야 돼. 자기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잘 놓친 요소가 무조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 하고 싶고요. 어쨌든 이 얘기하다가 좀 말이 좀 했는데 어쨌든 리스크가 갱은 리스크가 좀 높은 편이죠. 갱 자체가 이제 지연이나 실패 시에 그 터지는 정도는 가늠이 안 돼요. 게임이 뒤집어질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리스크는 솔직히 그때의 리스크는 좀 가늠이 안 돼. 그리고 기본적으로 한 라인에 얻었던 이득이 다시 초기화가 되고 어느 정도 초기화가 되고 오히려 밀릴 수도 있어. 상대의 푸시 주도권에 따라서. 엥? 우리가 푸시를 먼저 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밀리진 않지 않을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1대1 미드 한타에서 이겼어요. 1대1이래. 5대5 미드 한타에서 어느 정도 이겼어요. 그래서 상대 뭐 대륙 켈타스 자르고 그 불쌍하게 앞 큐 쓰다가 지켜주겠다고 앞으로 큐 쓰다가 큐가 없어서 허우적거리는 정타족이 둘이 죽었어요. 좀 많이 보는 상황이죠. 죽었어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먼저 밀었어. 근데 우리는 사실 원래는 그렇게 푸시는 세지 않았어. 그냥 그 한타 A인 주도권을 푸시를 한 거였어. 그래서 갱을 갔는데 상대는 어쨌든 켈타스 때문에 그 푸시가 세요. 그래서 우리가 갱간 사이에 압박을 줄 수도 있다. 뭐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 이거. 캠프 먼저 치는 거는 이거 알아보니까 1분이 맞았어. 하늘사원 1분에 검색 이게 막 2분인가 1분인가 헷갈렸었는데 1분이 맞더라. 어쨌든 1분에 나오는 공성이나 예를 든 거야. 이거는 예를 든 거 혹은 이거 좀 중요한데
어, 이거예요. 이게 왜 여기로 갔지? 어쨌든, 어, 캠프를 먼저 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하늘사원 예를 들면은, 그, 1분 공성 말고, 2분 20초쯤에, 그게 떠요. 아, 그, 투사를 먹게 되면은, 한 30초에서 40초 사이에 먹게 되거든요. 그때 투사를 굴리잖아요. 그러면 하늘사원의 그 재단 타임이 3분인가 그래요. 제 기억이 맞으면은. 그럼 그 타이밍에, 그 타이밍쯤에 투사를 우리가 밀어 넣을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얻게 되는 현상이 뭐냐면은, 하늘사원 첫 번째 신단은 미드랑 탑이죠. 근데 미드에서 주로 4대4를 많이 하고, 혹은 3대3을 많이 하고, 오프레이너가 그 탑에 혼자 있던 오프레이너는 1대1 하잖아요. 그럼 그 1대1 라인에 되게 영향이 크게 되는데, 상대가 투사를 안 해놨잖아요. 우리는 밀어놓고, 그러면은 상대는 선택을 해야 돼. 혹은 상대가 푸시가 딸려도 선택을 해야 돼. 그걸 먹었다 해도. 상대 오프레이너 푸시가 딸려도 선택을 해야 돼. 일단은 기보를 끼고 있는 상대를 이기는 건 말도 안 되게 힘들어요. 그건 말도 안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당겨서 라인을 밀어야 되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은 상대는 신단 먹겠죠, 그냥? 사원 먹을 거야. 그럼 레이저 쏠 거야, 그냥 뿅뿅뿅뿅뿅 쏠 거야. 어? 건물이 밀리네? 열받네? 아, 안 되겠다. 저 사원 먹고 있는 따야지 하고 갔어. 그럼 상대 도망가, 그냥. 먹다가, 쟤 오네? 일단은, 근데, 이거는 근데, 아니, 그 상대가 붙는데, 죽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저는 반대로 얘기하고 싶으면, 그쪽에서 오는 게 보이는데 죽는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그건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에지가나 오프레이너들은 생존력이 보장이 돼 있어요, 어느 정도. 그런 상황에서. 빤스런만 하고 싶으면 빤스런만 할 수 있어. 그니까, 그렇게 되면 상대가 일단은, 나 신단은 먹긴 먹었는데, 이미 상대는 몇 발 발사해놨네? 한 8발 정도 발사했네? 게다가, 투사 막아야 되는데? 저기 경험치 누수가 생겨. 아,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응, 이게 운영의 그 하나의 예시예요. 지금 말한 게. 자, 그래서 이런 얘기를 써놨는데, 지금 제가 말한 게 좀 더 좋은 예시일 것 같아요. 이거는 살짝 정리해 놓은 거죠. 지금 한타, 이렇게, 만약에 투사 캠프 같은 경우, 이제, 캠프랑 같이 푸시를 하게 되면은 사람이, 그리고 이거 맞아. 중요한 거. 아까 그 탑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 팀이 그러면은 가서 밀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한 명 빠지죠? 그러면 3대4 싸움이 돼요, 미드는. 그럼 미드에서 주도권 딸 수 있어요. 오케이? 이런 점도 있어요. 어쨌든. 혹은, 그쵸. 이런 캠프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밀 수도 있어요, 그냥. 그 캠프로 빡 힘줘서, 이런 게 아바투르가 진짜 막기 힘든 상황인데, 아바투르 같은 캐릭터들이 투사 캠프로 그냥 4명, 5명이 우르르 몰려가서 먹고 우르르 밀어버려. 그럼 아바투르 같은 애들은 막기 너무 힘들어, 그런 게. 기보 때문에 막을 수가 없어. 이거는 기보가 아니더라도 막 그 브락시스나 핵탄두 격전지 있는 골리앗 밤까마귀 조합도 그렇고, 이건 살짝 다른데 몰락자 영매는 조금 달라요. 몰락자 영매는 랩이 막으면은 생각보다 큰 피해 없이 막을 수 있는데, 이건 뭐 그러니까 아바투를 혼자 막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같이 막았을 경우 어느 정도 쉽게 막을 수도 있는데, 몰락자 영매가 뭔지 모를 수도 있어요. 몰락자 영매는 미리 해놨어요. 잘했죠. 이 친구들은 냅두면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안 막으면 문제가 생겨. 그냥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그 같이 가서 푸시하는 거는 그렇게 안 쓸 수도 있는데, 혼자 가서
푸시하면은 다 터져 있어 옛날. 좀 세요 저건. 혼자 두면 그 점 아셔야 되고 이것도 세고. 아유 메모장 켜라. 그렇습니다. 공성 캠프 같은 경우는 공성 캠프의 경우는 공성 캠프랑 몰락 잡으면 살짝 비슷해요. 냅두면 좀 잘 밀어. 근데 막기는 쉬워. 혼자 막기엔 그니까 막는 것도 쉽고 먹는 것도 쉬운데 몰락 잡으면 먹는 건 안 쉽죠. 먹는 것도 쉽고 먹는 것도 쉬운데 냅두면 구멍이 송송 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공성 캠프는 그런 점 때문에 그런 점 플러스 리젠 타임이 빠르기 때문에 틈나면 먹어주는 게 좋아요. 경험치 때문도 있고 경험치 때문이라도 틈나면 많이 먹어주세요. 이거는 막 굳이 막 얘를 통해서 막 빠운영을 하려고 먹기보다는 공성 캠프는 그냥 먹으면 좋은 애들이야. 쉽게 생각하면 돼요. 물론 투사도 좀 그런 게 있는데 투사는 리젠이 좀 길잖아요. 어쨌든 투사는 리젠이 길기 때문에 뭐 틈나면 먹은 것도 좋지만 상황에 맞게 먹은 것도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건 얘네들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슬슬 푸시해볼까 하고 먹는 약간 그런 느낌. 공성 캠프는 공성 캠프가 비었네? 먹어야지 이런 느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리스크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먹은 거 자체는. 근데 먹고 나서는 안 큰데 먹을 때 좀 리스크가 있어요. 상대가 공격을 해. 우리 캠프로 막 우리 집에 왜 왔냐 하면서 갑자기 우르르 몰려. 막 상대 막 가로씨가 막 갑자기 왜 무시했어 하고 막 제일 끔찍한 상황이잖아요. 뭐 우리 팀 힐러가 이 부시에 뭐가 있지? 우리 친구는 캠프 먹으니까 이거는 살짝 봐줄까 했는데 갑자기 거기 가로시 있어. 와씨 뭐야 하면서 막 갑자기 뒤로 딱 도발 걸려서 넘겨져서 죽어버려. 이런 상황이 있는데 물론 이 상황 지금 말한 상황은 좀 극단적이에요. 시야를 미리 밝히고 먹었어야 되는데 뭐 예를 든 거를 재밌으라고 상대가 공격을 해서 오면은 그 습격 직후에는 상대가 이미 계획하고 공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습적으로 와서 공격적이 좀 유리하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 작전은 사실은 수비 쪽이 좀 더 유리한 작전이에요. 뭐냐면은 샘이랑 가까운 경우도 많고 합류도 우리가 더 빠를 수밖에 없고 어지간하면 그리고 그 근처에 우리 포탑이 있기 때문에 상대가 퇴로 경로가 힘들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리스크긴 해도 우리 쪽이 좀 더 유리하다는 건 알았으면 좋겠고 캠프 자체는 그냥 시원하게 막혀버릴 수 있어요. 특히 공성 캠프가 그런 멤버가 많은데 그냥 죽어버렸네 이러고 그냥 어쩔 수 없지. 근데 그거 자체만으로도 막는 시간을 버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득이 있기 때문에 낙담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냥 그렇다고. 좀 아쉽지. 그냥 아무것도 못하면 죽으면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더 밀어 제껴서 박살을 내자. 이거는 해머가 특히 이런 게 좀 심하죠. 해머인 조합이. 그래서 막 탑이 없어 막 이렇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득 확실하죠. 이거는 그라인 암문 혹은 그 이상감. 그리고 암문 까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암문 까는 거는 상대로 하여금 시야 압박을 주고 다이브 압박을 주고 안전 범위를 줄이는 역할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효과가 없을 수는 있는데 꽤 큽니다. 암문이 없어진다는 것 자체가 생각보다 커요. 그 문 말고 문도 문인데 그 포탑 두 개도 없으면 안 돼. 좀 중요한 건데 어쨌든 그 암문 자체가 그래서 운영의 시작이 될 수도 있어요. 암문을 먼저 까는 거지. 잠깐. 그래서 다음 상황에서 시야와 경험치 이득.
물론 경험치 이득은 물론 경험치 이득은 별로 없음. 자, 이런 게 있는데, 자, 리스크는 뭐가 있냐? 첫 번째 리스크, 우리가 다 몰려 있죠? 이거 하려면은 같이 모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혼자서 밀어 제껴서 박살내는 거는 특이 케이스예요. 어느 정도. 이게 가능할 수가 없어. 상대 대인 마크를 해요. 어느 정도. 그리고 갱의 요소를 무시할 수가 없어. 이것도.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모여서 하게 돼요. 이거를. 예를 들면은 막 용의 둥지에서 할머 상사 하나 두고 티리엘 하나 있고 모랄레스 하나 있고 켈타스가 있어. 사실 좀 더 좋은 예시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대가리가 안 돌아가네. 어쨌든 그래서 그걸로 계속 미는 거야. 계속 성공권을 계속 갖고 있는 거기 라인 성공권을 꽉 쥐고 있어. 그런 푸시도 있어요. 그러니까 얻는 요소죠. 그 먼저 푸시해서. 물론 이게 만약에 우리가 먼저 밀려 있는 상태에서 이거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먼저 밀려 있으면은 그냥 우리가 먼저 막아야 돼. 이거 먼저 공격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것도. 꽉 붙잡고 계속 밀어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리스크도 있어요. 이게 은근히 뭐냐면은 상대가 좀 빡시다 싶으면 거기 그냥 안 있고 다른데 밀면 됨. 우리는 푸시가 좀 딸리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하세요 이거. 어지간하면 하세요. 그 답이 없다고 생각됐을 경우에요. 어지간하면 하세요. 그러면 그래서 반반 맞추고 이거 더 밀어서 제껴서 계속 끝까지 가는 조합은 결국에는 궁극기 나오고 한타 잘 싸우면은 그래서 한타 중요한 걸 그래서 이래서 한타도 중요한 거예요. 한타 잘하면은 뒤집을 수 있어요. 무조건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어요. 얼마나 뒤집을 수 있어요. 이런 거. 그래서 생각보다 이득이 없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은근 터질 위험도 있어. 약간 이런 게 있죠. 그 캠프 먼저 치고 갱킹 가는 거는 어느 정도 동시에 가능해요. 그 뭐 캠프 잘 먹는 캠프 먹으러 가고 갱 잘 다니는 거 가고 이런 게 있는데 더 밀어서 제끼는 거는 사람이 최대한 있어야 돼. 어느 정도 적어도 3명은 있어야 돼. 그래서 만약 3라인이면은 그 짓 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한 명이 그걸 다 먹고 있거나 그 나머지 2라인을 먹고 있거나 아니면 그냥 4명이 가야 돼. 캠프까지 챙기려면은. 그지 않나요? 4명이 다 간다는 건 이제 한 명은 또 캠프 챙기면 또 경험치 버리겠지. 갱킹이랑 캠프 먼저 치는 것도 좋은데 그거는 상대적으로 인원 분배가 좀 더 여유롭죠. 막 둘 해도 되고 이거는 여긴 적어도 셋이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뭔가 포기는 해야 돼. 기본적으로 어느 쪽에 경험치는 포기해야 돼. 그런 점이 있습니다. 약간 이거는 좀 정리가 안 돼서 그런가 좀 말이 약간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그래서 운영을 이해하고 푸시가 있죠. 그 다음에 밀어 제끼는 게 있고 오브젝트 습득 과정. 자, 오브젝트 습득. 히오스는 오브젝트 쌓아가는 맵이 게임이죠. 기본적으로 오브젝트가 정말 많고 그걸 통해서 이득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굳이 먹지 말아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까마귀 곡물, 까마귀 군주의 곡물. 선택이 그 오브젝트 습득은 사실상 갱 캠프 더 미는 작업에서 작업의 추가적인 요소기도 해요. 예를 들면 까마귀 군주 곡물 이거 꼭 그 먹어야 된다란 강박관념을 가질 필요 없어요. 모든 거를 상황에 따라서 포기해도 되고 다른 거 해도 그 포기하고 다른 일을 해도 돼요. 여기 이거 해도 이거 셋 중 하나 해도 돼요. 그거 하기 전에 미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게 나왔을 때도 그걸 하는 것도 중요해요. 뭔 소리냐? 이거 같은 경우는 상대 오프레이너가 열심히 라인을 닦고 있었는데 걔를 자르잖아요? 그리고 상대는 상대적으로 하나 잘렸기 때문에 그 곡물을 먹었다고 해도 다른 이득을 보기 위해서 움직일 때 좀 불편함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경험치가 누수될 수도 있고, 우리가 캠프 먹는데 상대가 5대5, 5대4 한타 거네? 이러면은 우리가 질 수도 있는 거고. 캠프 먼저 치는 것도 우리가 그 시간에 캠프 먼저 밀어넣었으니까 훨씬 더 먼저 건물을 빨리 밀 수 있고, 혹은 그 시간에 우두머리를 습득할 수도 있죠. 더 크게. 더 밀어제끼는 거는 아니 곡물 하나 먹는 거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 그냥 부셔버려. 곡물 먹은 것보다 더 세게 부시면 되지 하면서 그냥 밀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긴 한데 하지만 운영의 요소 중 하나야 이것도 결국. 그렇다면 오브젝트는 호구입니까? 아니죠. 오브젝트는 이 모든 요소를 합친 것만큼 강력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큰 변수예요. 자, 오브젝트 종류가 뭐가 있을까요? 습득형과 그리고 보스형, 그리고 복합 B 있어요. 자, 당연 이거 약간 쉽게 생각해 봅시다. 습득형에는 그게 있어. 블랙하트, 곡물, 핵. 그 다음에 이거 오브젝트 성공했을 때예요. 이거는 핵. 잠깐만 전장을 한번 볼까요? 좀만 더 정리를 해보자. 이 미리 하는 게 좋구나. 이래서 이런 것도 전장 요소네. 이건 전장이잖아 이거. 오케이. 폭풍의 비명. 오케이. 파탑. 있고, 보스형. 알터렉. 불지옥. 이름이 뭐냐? 영원의 영전. 브락시스. 이 정도인가? 어우, 추적 젓는 것들이 좀 보이네. 더 있나? 너무 좀 아쉬운데 뭔가 더 있을 것 같은데. 하나무라. 그 다음에 용둥, 거미여왕. 자, 이렇게 있는데
이거에 따라서도 운영이 바뀌어요. 예를 들면 이거는 이 맵들은 공통적으로 좀 보스형 맵들은 공통적으로 뺏기면은 좀 영향력이 세요. 그 즉시 영향력이 세기 때문에 그걸 안 뺏기기 위해서 계속 싸워야 되는 맵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지속적으로 상대를 흔들어서. 근데 이런 맵은 그래서 되게 이 보스형 맵들은 되게 동적이에요. 막 계속 돌아다녀야 되고 그래서 막 그 용둥 같은 데서 주목받는 이제 그 지원가가 루시우 같은 거예요. 루시우 카라지 계속 돌아다니면서 싸우는 거 좋아하니까 상대 안 해주고. 근데 이제 습득형은 한두 개쯤은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식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보스형 맵은 이걸 하려면은 결국에는 좀 꽤 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좀 감안하고 해야 되는데 이 맵들은 리스크 이거 뺏겨도 게임은 안 터져. 솔직히 게임이 그 뭐 그냥 적당히 하지. 이거 하나 솔직히 곡물 하나 먹는다고 게임이 끝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만약 내가 22대 20이고 상대 성체 그 핵밖에 안 남아서 근데 그 상황에서 물레카트는 끝나겠지만 곡물은 0대 0이야. 곡물이 먹었어. 게임 져요? 아니잖아요. 근데 알터렉, 불지옥, 영전, 용둥, 브락시스, 거미왕 이런 데서 그 마지막에 한번 뺏기면은 그 터지잖아요. 그대로. 그만큼 파괴력이 센 거예요. 이게 습득형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포기할 수도 있어. 그냥 다른 운영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에요. 오브젝트 방식에 따라서 운영이 바뀌는 거죠. 그리고 오브젝트 여는 상황에서 비컨 싸움은 얘기는 하지. 야 하늘사원도 그래서 네 하늘사원 안 넣었지 여기다가. fucking 오케이 이거 표를 만들 걸 했나. 그래서 습득형 다 정리할게요. 습득형은 한두 개쯤 포기하고 운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우리가 오브젝트를 결국 상대가 완성시켜서 뭐 이득을 본다 해도 우리가 그 전에 이득을 많이 쌓을 수 있는 맵이고 훨씬 더 그래서 운영에 특화된 맵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하나 포기하고 하나 가져가고 이런 전략을 쓸 수 있는데 보스형 맵 같은 경우는 이거 뺏기면 좀 클 수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 상황이 자체가. 그래서 한타가 되게 중요해. 그런 맵들은 좀 더. 그러다 보니까 선택을 잘해야 돼요. 그 상황에서. 약간 이해되시죠? 이거 제가 말하는 게 약간 이해 같아서 이거 그 리스크가 세다고 이게 뺏겼을 때.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그냥 대놓고 먹어버리면은 우리가 봤던 이득이 생각보다 별거 아닌 걸로 되고 거기서 나온 보스가 엄청 세서 다 박살날 수 있어. 맞아. 이거 어디야? 볼스카야. 진짜 심해 그게. 여기는 캠프도 약해서 막 로봇 한번 뺏기면은 개박살 나 갑자기 로봇한테. 특히 용동은 저는 모르겠고 영전도 좀 애매한데 불지옥 같은 거는 솔직히 뺏겨도 불멸자 컨트롤 잘하면은 해가 안 터져요. 물론 이거는 좀 약간 운이 좋아야 되긴 하는데. 근데 알터렉은 삼성치 터진데 막 늑대 기수랑 막 놀 막 몰려오면은 터져요. 핵이 그냥 못 막아. 흔히 말하는 이렇게 져야 돼? 막 이런 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습득형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경우 많이 없대. 파탑은 좀 특이 케이스이긴 한데 맵 자체가 하늘사원도 뺏긴다고 바로 죽진 않잖아요. 이거는 바로 죽을 수도 있어. 그냥 두배 진짜 영전도 그냥 풀멸자네 씨볼 하면서 그냥 끝날 수도 있어.
하늘사원은 그 뺏긴다고 막 사형 선고가 내리진 않아요. 뭐 거기 갈 수 있는 거리에 대한 이야기는 있지만 막 교전을 통해서 밀어내서 할 수도 있으니까 비컨에서 뭐 좀 갈릴 얘기긴 한데 기본적으로 여기는 좀 주면서 주고 다른 거 이득 취해서 얻어도 되고 여기는 싸우긴 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한타 한타 참 힘들어. 한타를 잘하려면 많은 자 한타 싸움 한타 교전 잘하려면 계속 막 제가 누차 몇 번 강조했죠. 한타도 잘해야지 결국 운영에 탄력을 받게 되고 한타와 운영은 결국 한 몸이 될 수밖에 없다. 어느 정도 잘하려면 아니 이거 제가 살짝 정리하고 있어요 머릿속. 1요소 시야 유리한 지점을 잡으려기 위한 발버둥이야. 여기서 중요한 게 메인 탱커야.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메인 탱커가 이거 못하면은 우리 팀 딜러 아무리 잘해도 시야 없는데 당연히 살기가 힘들어요. 우리 팀 라인들이 시야 따기. 이거는 건물과 탱커 감시탑 우리 미니언까지 전부 다 중요. 그 한타 하기 전에 라인 밀라는 이제 얘기를 제가 몇 번 한 적 있어요. 어디 그 같이 게임 했었을 때. 왜냐면은 하늘사원을 다시 예를 들면은 탑 하늘사원 예시를 들면은 라인이 우리가 밀려있지 않으면은 그 진입할 수 있는 각이 한정돼 있어요. 상대로 하여금 한정되게 돼요. 당연히 그쪽으로 가게 된 그 어딘지 알죠? 그 부시 못 들어가고 그냥 그 라인으로 이어진 그쪽으로밖에 못 가요. 당연한 거지만. 근데 미니언이 거기 있긴 하면은 상대 위치가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되긴 해요. 왜냐면은 그 맵의 상황이 조금 다르긴 한데 이거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진입할 수 있는 각이 조금이라도 늘어나요. 미니언으로라도 시연을 밝혀야 되는 거죠. 캠프도 마찬가지. 캠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탱커는 와드다. 시야 밝혀라. 전방 시야. 메인 탱커 전방 시야 밝히는 게 조금 더 중요하고 서브 탱은 후방 시야 그 사이드 시야 밝히는 게 좀 더 중요하고 뭐 그런 거. 네. 시야 따기 1번, 2번 주요 인물 제거. 이 주요 인물 제거라는 게 제일 쉬운 거 모랄레스예요. 모랄레스 잡기 뭐 이런 거. 포커싱. 다 때려박는다고 죽진 않아요. 이 게임 힐러가 있고 세이브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 기술 때려박는다고 뭐 한꺼번에 죽으면 와우 한데 기본적으로 서로 이렇게 막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 이렇게 대열을 유지하면서 가잖아요. 아닌 경우도 있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 딱 잡아서 죽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세 번째인데 킬각과 뇌절 사이. 뇌절. 와 진짜 어려워 이거. 내가 이래서 한타가 너무 한타에 대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운영이 참 어렵다는 거야. 어떻게 보면 이런 요소들 때문에 킬각 이건 실력이니까 언급 안 할게요. 모르겠어. 다만 스킬 계산은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상대 빛나래가 있는데
우리 팀이 제라툴이 내가 제라툴이야. 상대 빛나래가 있어. 어 졌다. 가르기 쓰면 뽕이 오질 텐데. 두 번 가르기 변이 당하고 죽고 깨. 그러니까 이거 알고 얘가 이런 거는 그래서 막 모르겠다는 거야. 이게 너무 어려워. 이건 얘기 안 할게요. 이런 거를 이게 근데 대부분 1번을 제외하면 1번이 사실상 운영으로 얻는 거고 되게 중요함. 왜냐면 변수 차단이에요 이게. 오브젝트도 맞아. 왜냐면은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오브젝트 같은 건 이런 것도 되죠. 예를 들어 알터렉이에요. 우리가 미드를 푸시하는 운영을 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4대4로 이렇게 푸시를 하고 우리가 1대1을 만들어놔요. 그럼 우리가 이제 묘세를 밀었어요. 그리고 상대 탑은 그때쯤이면 늑대 기술을 반 이하로 깎아 놓겠죠. 그치만 우리가 먼저 이동을 해서 우리가 상대는 시야가 닫혀있기 때문에 우리 쪽으로 전진을 못해요. 에지간하면 돌아가야 돼. 시야가 없어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름길로 먼저 가서 죽일 수도 있지. 그럼 이제 상대적으로 5대4 한타가 거의 먼저 벌어지기도 하고. 근데 운영에서 얻을 수 있는 한타의 요소는 이거밖에 없어. 사실상 이거 두 개는 진짜 순수 피지컬이에요. 뇌지컬도 있어. 물론 당연히 이제 뭐 노리는 거. 근데 피지컬로 개판 날 수도 있어. 아무리 히오스가 머리 쓰는 게임이고 피지컬이 그렇게 엄청 많이 요구가 안 돼도 실수는 절대로 배제하면 안 돼. 실수는 있어. 정말 가까이 있는 게 실수야. 그리고 작고 큰 거는 모르지. 그건 우리도 그런 거 같아요. 이게 한타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잘하세요. 에지간하면. 다만 운영으로 한타에 대한 구도를 먼저 딸 수 있고, 이게 이렇게 써있긴 한데, 자, 우리가 운영이 말렸어요. 우리가 좀 운영이 안 돼. 그러면은 마한 바급시다를 해야 돼. 그런데 운영에서 말렸음. 말려서 힘들다. 자, 이거부터 한타에서 말려서 힘들다. 그럼 당연히 위에처럼 운영으로 성공은 못 가져가도 반반으로 만들려고 하면 돼. 하자. 다양한 운영 방식으로. 뭐 캠프를 딴다든지 갱을 간다든지 더 한쪽 라인을 밀어 제껴서 푸시해서 다음에 어떻게든 오브젝트 타임을 한번 가져서 그런 의미도 있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하나를 먼저 푸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대가 3요색이 다 있고 막 그러고 우리는 성체 하나 막 거적대기 하나 남아있고 그래. 그래도 우리는 하나의 요새를 빨리 밀면은, 특히 오브젝트 나온 위치의 요새를 밀게 되면은 마지막 오브젝트 한타 때 이기잖아? 그럼 이길 수 있어. 왜냐 상대는 그걸 허용을 했거든. 그냥 생각 없이. 그거 허용하면 안 돼요. 그런 거를. 우리가 그냥 허용한 게 아니라 허용을 하더라도 우리가 뭐 다른 걸 해야 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지막 한타에서 져서 게임 끝났다. 이게 아니라 상대도 뭔가 했다예요. 이건 제가 아까 말했던. 그래서 최대한 반반으로 만들려고 해요. 근데 운영에서 말려서 힘들다.
한 박읍시다. 사실 저도 별로 안 좋아 이 상황을. 근데 뭔가 해야 돼. 상대한테 박아야 돼. 절대로 운영에 먼저 말리게 되면은, 그러니까 먼저 운영에서 지면은 그걸 다시 운영으로 커버하는 거는 정말 힘들어요. 아니, 안 돼, 이거는. 이건 절대 안 돼요. 아, 이거 그리고 왜 이게 가능하냐면은 경험치 패치 때문에 사실. 오케이. 어쨌든 마한 박읍시다 하긴 해야 돼. 근데 여기서 마한 박읍시다를 할 때 주의할 점 특성을 최대한 맞춘다. 한계까진. 그니까 가끔 이런 경우도 있어요. 16, 14라서 우리가 14고 상대가 16이야. 특성 구간 맞추는 게 좀 어렵잖아, 이거는. 그런데 상대가 오브젝트를 어쨌든 먹어서 예를 들어서 저거야. 그 불멸자야. 그 영전에 나오는 불멸자. 예시 불멸자. 이 불멸자인데 뭐 한 불멸자가 반피라 치고 반시를 갖다 치고 어쨌든 불멸자인데 불멸자는 무조건 오브젝트 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16, 14야. 상대 16이 우리 14야. 그런데 막 상대 우리 팀 탱커가 레벨 맞춰야 된다고 라인 딴 데 가세요. 이거 하면 안 돼요. 이거는 하면 안 되는 행동이야. 탱커는 누구든 레벨 맞추겠다고 한 거. 이거는 답이 없어. 박아야 돼. 14, 16, 16인데 성체 싸움. 이거는 미리 박아야 돼. 경험치를 절대 커버 안 돼요. 2렙 차는. 그거 아무리 오브젝트가 나온 이상. 빨리 박아야 돼. 빨리. 그냥 최대한 그 오브젝트가 신경 못 쓰게 오브젝트가 아무런 영향 못 주게 미리 박아야 돼. 그냥 다 모여서. 그거밖에 답이 없어. 그 막 문 끼고 박으면은 안전할 수는 있는데 쉽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계까지 맞추는데 절대 싸우지 말라는 게 아니야. 이 상황에서 싸우긴 해야 돼. 안 싸우면 그냥 손해로 끝나요. 왜 박고 박아봐야 하냐. 히오스는 진 쪽이 경험치를 더 많이 먹음. 2대3 교환만 해도, 그러니까 우리 쪽이 2명밖에 못 죽인 거예요. 상대 3명 죽인 거고. 너 괜찮아. 경험치 더 많이 먹어. 물론 졌으면 진 거야. 근데 끌려다니면은 더 처참해요. 그게 최대한 해봐야 돼. 노력하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그게 이기려는. 끌려다니지 않으려고. 지지 않을 건가 이길 건가 지지 않을 거에 선에서 저 같으면은 이기려고 한번 박을 것 같아요. 지금. 그런데 만약 수비가 가능하면 최대한 지키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비가 가능하거나 수비만 해야 되는. 예를 들면 한 명 없음.
그 한 명이 뭐 부재 중이면은 최대한 지키면서 싸우기. 5대 오면 빨리 공격적으로 쌈고. 왜냐면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제 생각에는 승률이 제일 높기 때문이야. 지는 상황에서 이게 그나마. 오브젝트 끼고 싸우면 무조건 져요. 아니, 무조건 지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질 확률이 더 높아요. 오브젝트를 끼고 오브젝트 끼고 수비 상태에서 싸우면은 훨씬 말릴 수밖에 없어. 왜냐면 오브젝트가 그 뭐라 해야 되지? 스킬을 쓰기 때문에 그 밀어넣고 내비두면 훨씬 더 이게 그거 가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가 오브젝트 타이밍인데 밀고 있는데 우리가 한타를 지는 경우가 있어. 그게 원인이 몇 개가 있는데 1번은 관문 앞에서 알짱거리다가 막 혼자 고립돼 갖고 그 오브젝트가 성체에 맞지도 않고 있는데 자기 혼자 성체에 맞고 요절하는 경우, 혹은 거리 유지 실패, 싸움 거리 유지 실패. 그 너무 들어갔음. 그 막 신난다, 성체 우리 오브젝트가 성체 맞는다고 쭉 하고 들어가면은 상대가 기회다 하고 포커스해서 죽일 수도 있어요. 물론 그거 과정도 좀 힘들 수도 있지. 왜냐면은 이제 레벨 차가 나아갖고 이제 안 죽는 경우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오브젝트가 성체에 맞는 순간 막상 버티고 있는 순간 다이버 너무 힘들어. 아니, 다이브를 견뎌내기가 너무 힘들어 그때. 반대로 우리 이 전략은 반대로 쓸 수도 있죠. 이제 이건 예시인데 어 뭐라고 해야 될까? 사실 비슷한 얘기예요. 근데 어느 정도 비슷한 얘기니까 막 절대 아까 말했지만 서로 공통 분모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슷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나 보여줄 수 있는 예시는 또 그런 게 있겠죠. 알터렉인데 우리가 한타를 졌어요. 우리가 한타를 졌어. 그리고 오브젝트가 끝났어. 그렇게 해서 그래서 상대는 먼저 우두머리를 가져가겠죠. 그럼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 한타에 대한 선택. 아, 저쪽 우두 갑시다. 박아요. 이게 있고, 그냥 우리도 다른 우두 먹자. 빨리 가서 라인 빨리 밀고 다른 우두 먹고 들어가자. 혹은 라인 막자. 그냥 우두 막고 안문 주고 다음 싸움 해봐. 레벨 맞춰서. 이런 게 있죠. 근데 자, 첫 번째 선택, 상대한테 박으러 간다. 위험하죠. 레벨차 특성차 레벨 차까지 되는 특성차가 나면 좀 힘들죠 이건. 근데 더 끌려다녀서 더 박살나기 전에 빨리 일을 벌이는 것 자체가 나쁘지가 않아요. 은근히. 물론 모든 거는 라인이 어느 정도 안전하다는 가정하에 있어야 돼. 라인이 버틸 수 있다는 가정하에 있어야 돼. 이걸 왜 해야 되냐면은 끌려다니는 순간 게임이 너무 힘들어요. 이런 걸 좀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 상대 운영을 해야 합니다. 완벽한 운영이면 상대한테 그런 거 안 당합니다 하는데, 말했지만 완벽한 운영 없어요. 빈틈은 있어. 빈틈이 있어. 막 반반 가고 반반 가다가 지금 해야 한다는 그게 있어요. 언제나. 제가 예전에 느꼈던 것 중 하나인데, 제가 알터렉 리플레이를 보고 있었는데 우리 팀이 18이고 상대가 20인가 그랬어. 그래서 난 당연히 우리가 그냥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를 우연히 어떤 분이 다른 트위치 방송에 리플 판독을 해놨더라고. 이거 해달라고 그랜드 마스터한테. 우연히 내가 그걸 보게 된 거야. 그러니까 나와 다른 사람이 있는 영상을 보게 됐어요. 난 이제 막 보는데, 제가 디아였거든 그때. 근데 그때 상대팀이 오브젝트 끝나고
그 우주를 먹고 있었는데 그때 그분이 그러면 이게 운영적으로는 맞는 거긴 한데 그 지금 상황에서 이게 만약 디아가 알았으면은 위험했다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디아가 거기 들어가서 디아가 팀원 다 끌고 그냥 한타 해봐서 한타 이겼으면 만약 한타를 해봤으면은 몰랐다는 거야. 상대는 어차피 그 마지막 수가 그거밖에 없을 거라고. 근데 상대가 그거 안 했으니까 이겼네요 하고 이렇게 된 거야. 그거 얘기 듣고 나서 좀 내가 그때 내가 너무 내가 그때 막 특성 차이 난다고 안 싸운 게 너무 후회되더라. 그런 거 같아요 저는. 그래서 더 한타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는 거. 운영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운영이 엄청 중요해요 당연히. 근데 한타는 무시당할 게 아니라는 거죠 저는. 뭐 6대4 5대5야 내가 봤을 때. 운영이 6이나 5고 한타가 5나 4야. 그만큼 중요해요. 그 정도의 값어치는 있어요. 여기까지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뭐 더 얘기하면은 너무 끝도 없고 원래 하려고 했던 것도 좀 많이 엉망이 될 것 같아서 여기까지 오늘은 할 거고요. 뭐 이제 진짜 맵별 운영은 너무 다른 거니까 더 깊게 들어간 내용이니까 나중에 이건 또 따로 합시다. 그건 내일은 그리고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는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바로 이걸 넘어갑시다. 내일은 메인 탱커 캐릭터들과 메인 탱커가 뭐 해야 되고 이런 거를 바로 풀어볼게요. 내일이 아니라 내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시간이 애매하더라고요. 내일 할 수도 있어요. 캐릭터별 내일 얘기할 수도 있어요. 내일 할까요 말까요? 여러분들이 내일 원하시면 내일 바로 하고 내일 얘기 나누는 거 바로 원하시면 하고 아니면은 그냥 제가 텀 봐서 그냥 시간 나면 할게요. 막 언제 할 수 있다고 장담 못 하겠네요. 저도 조금 바빠서 아쉽네. 제가 이렇게 바쁜데도 아니 뭐 이거 내가 뭐 대단하다 이런 게 아니라 좀 바빠도 이런 거 하고 싶은 이유는 게임을 그래도 히어로스톰에 대한 예정이 있으니까. 그리고 너무 좀 불쌍하잖아 이 게임. 잘 됐으면 좋겠어 나는. 그렇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셨다면 감사하고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두서없이 늘 얘기해서 죄송하고 언제나 참여하실 분이 있다면 환영입니다. 같이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서로 대화하면서 하는 게 더 편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다음에 봬요. 빠이빠이.